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포준교육박물관 학예사 김승태라고 합니다.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 후원으로 여러분이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여 참여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여러분이 박물관을 방문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덕포진 교육박물관은 1996년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동선, 이인숙 부부 관장이 설립한 사립박물관입니다. 특히 이인숙 관장님은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셔서 앞을 전혀 못 보십니다. 하지만 남편인 김동선 관장과 함께 설립한 박물관에서 풍금을 치시면서 동요 수업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친구들이 박물관을 찾아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왔다고 상상하고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박물관 길이의 인문학을 진행할 김승태 학예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혹시 인문학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생각해 봤던 친구가 있을까요? 네. 인문학은 인간의 문화를 배우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요. 인문학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글쎄 선생님이 사전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역사 다 배우죠? 그리고 문학, 그리고 철학, 문사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자, 근데 오늘은 우리 박물관의 주제가 북한에 대해서예요.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비교해보고 나중에 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이인숙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엄마 아빠를 가르친 서울에서 22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한 이인숙 선생이에요. 선생님은 앞은 안 보이지만 나는 앞 못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처음엔 그런 생각 들었지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풍금 치면서 노래 음악 시간이더라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셨나. 이제부터 선생님 실력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노래 잘 부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그러면 퐁당퐁당 시작.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퍼줘라 널리 널리 퍼줘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에 간지가 좋아라. 그 다음에 1924년 일제강점기 때 제일 첫 번째 동요가 나왔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잡지를 내셨는데 거기에 실린 1호 동요가 바로 이 노래예요. 자, 노래 제목 두 자입니다. 힌트 잘 들어보세요. 반달이요. 박수! 야. 자, 그럼 우리 푸르나 누나수 시작. 하얀 쪽매에 배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꽃대도 아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돛대삿대 없이 정처 없이 떠나는 걸.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래도 등대를 찾으래요. 길을 찾으래요. 그래야지만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절 가사는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시작.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구름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너 샛별이 등대란다 샛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사실은 엄마 등에 업혀서 1살 때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피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번쩍 뜨는 날 고향을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마음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궁금하죠?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선생님은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선생님은 그때 서울에서 살았는데 어린이들도 어느 집에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애들만 살은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쟁 고아가 생겨가지고 그 생각이 눈에 선해. 그냥 고아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도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방도 없어가지고 이거 착보를 메고 다닐 수 있는 시절이에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설명 잘 들었죠? 네. 자, 그 다음에 3교시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네. 북한에 대한 전시장을 우리가 같이 가서 북한의 전시장을 보면서 북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3교시 우리 북한 전시실로 이동합시다. 자, 선생님이 북한 전시장을 가기 전에 여기는 동요의 변천사를 나타내주는 동요 전시장인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요. 자, 여기 우표, 동요 우표인데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반달이요. 반달이죠. 우리가 아까 할머니 선생님하고 같이 불렀던 반달이에요. 근데 이 우표가 북한의 우표예요. 북한에서 만든 우표인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반달, 그죠? 근데 북한도 반달을 불러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이 반달은 192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192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됐었던 데인가요? 아니죠, 그죠? 분단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어서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증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북한 전시장으로 이동합시다.
자, 우리가 북한 전시장에 왔죠?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여러분 또래의 초등학교 북한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지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북한 어린이 하루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북한은 우리랑 대충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은 여기 보면 북한 아이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북한 아이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온대요. 신기한 건 뭐냐면 북한은 초등학교라고 안 그러고 혹시 무슨 학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소학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지만 북한은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있어요. 근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같은 선생님이랑 같은 반 친구들이랑 5년 내내 공부를 해요. 우리나라랑 완전히 틀리죠. 그죠? 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같은 선생님이랑 같은 반 친구들이랑 공부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반 애들이랑 못 친해져가지고 불편할 것 그렇죠. 다른 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면은 뭐 해요? 학원 가요. 그렇죠. 학원 가죠. 근데 북한은 학원이라는 게 없대요. 대신에,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서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한답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조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북한의 문화재예요. 북한의 문화재. 그래서 여기 보면 고인돌도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북한은 특이하게 청소년 단체 중에 조선소년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증거로 이렇게 붉은 넥타이를 하게 된답니다. 자, 이거 한번 누가 매볼까요? 그래, 윤서가. 자, 일로 와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면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조선소년단에 이렇게 가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때 독립군하고 일본군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 싸우셨던 독립군들의 그런 선열, 이렇게 피를 상징하는 거래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북한의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북한의 음식 코너예요. 북한은 냉면이 되게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냉면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친구들은 간식으로, 북한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먹을 게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조 고기밥, 고기 맛을 내는 것처럼 인조로 만들어갖고 이런 그 간식을 먹는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인절미도 있고, 그죠? 또 여기 보면은 북한에서 과자도 만들어요. 우리가 70년 이상 이렇게 분단되다 보니까 우리랑 북한이랑 쓰는 말이 되게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한번 재밌는 걸 한번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를 오징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 그래요. 되게 헷갈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햄버거는 고기겹빵, 그 다음에 화장실은 위생실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깜짝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다음 중 북한에 있는 문화유적이 아닌 것은? 자, 1번 동구릉, 2번 왕건릉, 3번 공민왕릉, 4번 선주교. 자, 어떤 것이 답일까요? 자, 이제 전시장은 여기서 보고 이제 우리 내려가서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심화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저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은 어릴 때 여러분같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반공교육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랑 남한이랑 북한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주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또리 장군이라는 이런 반공 만화도 나오고요. 그리고 포스터 그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괴물처럼 그리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이런 교육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또 여러분은 틀린 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아까 북한의 교육제도는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북한의 교육에 대해서 틀린 설명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1번 북한은 4월 1일에 새학기를 시작한다. 2번 북한의 초등학교는 5년제이다. 3번 북한은 2년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 4번 북한은 소학교부터 교복을 입는다. 자, 어떤 게 틀린 설명일까요?
네, 3번. 북한은 2년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뀐다. 그쵸? 5년 동안 같은 담임 선생님한테 수업을 배운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또 한번 내볼게요.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북한에도 어린이날이 있다. 3번. 북한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17명이 함께 다녀야 한다. 4번.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토끼를 기르는 경우가 많다. 자, 어떤 것이 틀린 설명일까요? 저요. 네. 윤서. 1번. 1번. 네. 자,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지 못해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대요. 자, 정답은 2번인데 북한에는 어린이날이 없답니다. 대신에 다른 날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북한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까 언어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또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알아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니까 여러분 본분에 맞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머지않아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간단히 만들기 체험을 할 건데 그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